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나왔는데 민주당과 다른 보수 야당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긴 하지만 입법 취지는 단순히 선임된 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선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개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그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사퇴를 축하합니다. 네.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민주평화당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이다. 검찰총장이 돼서 검찰개혁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거의 민주당에 버금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국민은 변호사 소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자가 명쾌하게 재정리해야 한다. 변호사 소개, 변호사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야당들의 반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걸까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문신 SBS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소개, 변호사법 위반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전 용산 세무서장이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현직 세무서장이었고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윤석열, 그다음에 윤대진 그리고 윤우진 요 3명인데요. 그 윤대진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데 이 윤대진 국장을 축으로 해서 윤석열 현재 총장 후보자죠.는 이른바 검찰 내에서도 대윤과 소윤, 그러니까 큰 윤과 작은 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친한 선후배고 또 윤대진, 윤우진 이 사람은 친형제지간입니다. 검사와 세무서장의 형제인데 이 윤우진 씨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육류 수입업자한테 뇌물을 받았다 하는 혐의로다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해외 도피를 하다가 검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았는데 다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의심을 받았던 그리고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자가 이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하는 게 논란의 포인트거든요.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죠. 예, 경찰이 그렇습니다. 내사할 때죠. 내사할 훨씬 전의 경찰 이야기죠. 조사 단계죠. 예. 이때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현행 변호사법을 보게 되면은 현직 판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당시 중앙지검에 근무를 했고요. 하는 곳에 사건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 수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게 되면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청문회 내내 뜨거운 쟁점으로 됐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자정을 넘겨서 본인이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 본인의 해명을 뒤집는 녹음 파일이 자정을 넘어서 나오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상황이 좀 시끄러워진 그런 국면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아끼는 윤대진 후배 검사의 친형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느냐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자의 어제 인사청문회 답변은 시종일관 소개해준 적이 없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었는데 막판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녹취 파일을 하나 공개하면서 윤석열 후보자가 결국은 사과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그 윤우진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정말 소개해준 사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예.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근데 이배진이는 변호인은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문자 보내라 이런 거는 다 코치를 해줬잖아. 후보자가. 저게요. 근데 아니, 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증상이 드러나는데. 아니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거를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변호사 선임이 핵심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큰 거는 위증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제일 먼저 선서를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국민을 향해서 선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6번이나 소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정자가, 후보자가. 그런데 막판에 선임의 문제로 이걸 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0년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결국 박영선 의원한테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6년도 2월 달, 2006년 10월 달에 박연차 씨를 만난 사진이 공개되면서 결국은 김태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때 핵심이 뭐였었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내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초점을 자꾸만 선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증에 대한 문제가 더 중하게 국민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 교수님은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예.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예. 소개를 해도 안 했다고 6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않았느냐로 이거를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위증이라고 판정하기는 아직은 일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쟁점이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일단 그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변호사를. 근데 지금 어쩌 오늘 새벽에 그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김진태 의원이 소개한. 거기서 일단 소개했다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대진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 당시에 자기의 형에게 변호사 소개했던 것은 자신이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분명히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 소개했다고 나오고 있고 어제 청문회에서는 자기 소개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실이 무엇인가 있는데 윤대진 국장은 자기가 소개했다라는 거고 녹음 파일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러나 지금 위증이라는 건 진실이 있는데 그걸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에 나온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녹음 파일만을 보고 윤석열 후보자가 좀 위증했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 사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일단 최 교수님 생각은 그러신데요. 단순 명쾌하게 본다고 한다면 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윤석열 후보자는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녹취 파일 보면 예, 소개해 줬지요 라고 나옵니다. 과연 이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제 이 마지막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 전에 있었던 관련 질문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남석 그 변호사를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윤 전 서장의 차명 전화에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죠?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예.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예.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아니,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여러 안 가지 된다? 상황상으로 봤을 네.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답변과 마지막 녹취 파일이 공개된 다음에 그 녹취 파일에 있었던 소개해줬지요라고 하는 말은 180도 달라요. 이것 때문에 위증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보수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자 측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내놨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내놨습니까? 일단 어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선 자기가 소개해줬긴 했지만은 사후에 이제 말이 조금 이제 궤적이 바뀐 거죠. 소개는 해줬지만 선임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과 관련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윤대진 이제 검찰국장이 직접 본인이 이건 내가 한 거다.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윤석열 그 청문회 팀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해명 자료로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은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검찰국장의 어떤 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저렇게 거짓말을 한 거냐? 그러면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 당시는 이제 다른 직책이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결국 자기 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본인이 직접 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버리게 되는 그런 해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소개는 해줬지요라고 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변호사로 선임됐느냐 안 됐느냐. 정작 변호사로 선임됐던 변호사는 내가 소개해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윤대진 검사가 형을 위해서 직접 선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은 좀 오해 소지가 있긴 했지만은 말을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결과적으로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같은 여당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조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사과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에요. 변명을 하실수록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좀 다르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의 기억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저 의원님도 사과하시고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7년 전 일 기억의 오류 결국은 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를 위해서 당시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여러 차례 했다고는 하는데 그 상황에서 혹시 윤대진 검사를 위해서 또 저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같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한 후배 검사의 친형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큰데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제가 김태호 그 국무총리 내정자를 얘기를 할 때 청문회 날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물어보는 거는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다. 국민이 물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이렇다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소개를 한 사람은 선임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했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만 소개와 선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명처럼 느껴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일로 또 이제 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정말 윤대진 그 검찰국장을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친형인 분이 무혐의 처리받은 게 혹시 윤대진 국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또 야당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꾸만 오신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변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마지막에 7년 전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 속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대진 검사가 오늘 자기가 직접 형의 변호사는 자기가 선임했다는 입장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이남석 변호사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남석 변호사도 아마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을 겁니다. 2012년에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수사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 줬습니다라고 이남석 변호사, 윤대진 검사가 같은 취지의 입장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저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일단 사퇴를 요구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일단이라는 부사를 거기다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 사항이 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어제 윤석열 후보자가 계속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분명한 건 7년 전에 녹음 파일에 나오고 있잖아요. 소개해줬다고 본인의 목소리로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소개해줬는데 위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윤대진 국장과 이남석 변호사가 소개를 한 거는 자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남석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모두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당시 그건 우리가 참 이것도 하나의 추론인데 또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윤대진 국장을 그 당시 과장입니다만 7년 전에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이 워낙 후배인 윤대진 과장을 아끼다 보니까 아끼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그 기자가 전화가 오니까 그냥 내가 소개했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 7년 지나고 이제 청문회장에서 그걸 뭐 까먹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난 소개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녹음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단정해가지고 완전히 위증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윤대진 국장과 이남석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근데 정황으로 볼 때 윤대진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거짓말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과거에 소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어제 위증으로 거짓말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위증 논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김 교수는 위증이라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고 최 교수님은 지금으로서는 위증이라고 판단 내리기가 섣부른 상황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셨어요. 그러면 두 분 또 박문신 의원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위증 논란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검찰 개혁의 굉장한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러한 보호를 통해서 검찰의 이기성을 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조직보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끼는 검사의 형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못하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것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다. 이게 조직보호주의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당시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호 당시 내정자를 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거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핵심은 검찰의 개혁의 핵심,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문제가 또 뭐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조직에 대한 문제가 검찰 내부의 조직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거를 물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골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를 지금 자꾸만 갖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 속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실익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가지고 과연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몇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일단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밝힌 걸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그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제 공수처 설치는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사 지휘권 문제, 이건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의하면 수사 지휘권은 폐지입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으로 협력해서 하나의 검찰과 경찰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수사지휘의 문제다 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완전히 폐지 쪽에는 무게를 싣지 않았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 성안된 법안에 대해서는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청문회에서 보고자 했던 거는 윤석열이라는 개인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가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지금 후배를 아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후배를 아껴서 그렇게 한 걸로 추론된다면 그거를 조직보호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반응이 다르다. 거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박문심 의원에게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변호사법 아까 36조 또 37조까지 있는데 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냐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이제 윤석열 후보자 본인의 이제 진술 이것을 뒤집는 녹음 파일이 나온 뒤에 윤대진 검찰국장이 한 얘기,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법률적인 검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행 변호사법, 다시 말해서 현직 판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사건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족과 인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윤대진 국장이 자기 형을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친족이라는 예외 조항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와는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자신을 도와줬던 윤석열 후보자가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윤 후보자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또 심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버렸냐 하게 되면은 그러면 윤대진 당시 검사가 자기 형과 관련된 변호사를 직접 소개시켜주는 얘기를 왜 본인 입으로 못했냐 여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 형을 봐주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야 하는 세간의 의혹, 오해 이거를 피하고 싶었던 상황일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윤대진 국장의 또 다른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물론 추론이고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여지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 사실은 전체적으로 워낙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 수사를 맨 앞에서 진두지휘했고 또 잘해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인정받아서 검찰의 수장, 검찰총장으로까지 지명이 됐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후배 검사를 위한 후배 검사의 친형 변호사 선임 문제에 뭔가 좀 덜컥 걸린 듯한 모습인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빨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해달라. 그래서 청와대에 보내서 빨리 임명되도록 하자.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단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할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루 종일 부인하던 뭐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던 것이 육성 녹취록으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자가 조사했던 피의자가 그랬다면은 10번도 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겁니다. 민주당 또 청와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검찰총장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임명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아마 민주당도 저걸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후보자가 일단 사과 정도는 하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말지 이 정도 부분은 아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자가 이 사과 정도를 해줘야 오히려 민주당이 좀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는 측면도 사실 조금 있는 거거든요. 사과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자 본인도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이른바 강대강의 상태가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권으로서 물론 겉으로는 계속 윤석열 지키기 내지는 역할을 계속 하겠지만은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고민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는 어쨌든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박무신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제 인사청문회 끝날 때 민주당 의원까지 권유를 하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얘기한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다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뭐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후배 검사를 위해서 기자가 전화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소개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개는 우리 윤대진 검사가 직접 자경을 위해서 선임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은 저는 미처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 사과드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김진태 의원이 얘기한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무슨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솔하게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윤대진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대진 검찰국장. 검찰국장이 그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분 속에서 싹 빠지고 그러면 사과 하나 하고 검찰총장 되고 윤대진 국장도 똑같이 그 직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납득 정도가 얼마나 높아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부분이 성취가 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사과를 넘어서서 버릴 거는 좀 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대통령도 임명을 할 때 갖고 있는 고려의 부분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이 얼마나 힘을 갖고 검찰 개혁을 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서 뭔가 정말 검찰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야당도 뭐 나름대로 계속 공격은 하겠지만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그래도 이쪽 여당 쪽에서 좀 곤혹지만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저는 결합이 되지 않냐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김영진 교수님 말씀 약간은 복잡했어요. 네네. 약간은 복잡했는데. 이 사안이 말이죠. 너무 복잡하게 볼 게 아니고 말이죠. 지금 녹음 파일에 분명히 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윤석열 본인이 어제 내내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기본 출발은. 그런데 오늘도 윤대진 국장과 이남석 변호사가 자기네가 소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마치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지금 이 야당이 그러는데 저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아니 본인이 7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개했다라고. 7년 후에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난 소개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한국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야당은. 당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예. 이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맞춰보면은 그때 윤대진이랑 후배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해서 그때 내가 진짜로 사실이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7년 전에 사실 까먹을 수 있어요. 7년 전에 얘기한 거. 자기 진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데 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게 됐는데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어떻게 처신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남석 변호사가 밝혔고 윤대진 국장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후보자가. 그러다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막 갖는 건 논리의 비약이다.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자가 뭐 사과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과할 것이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가령 윤대진 후배 검사를 위해서 내가 기자와 전화통화해서 저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나는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개해 준 사람이 선임된 것도 아니고 나는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소개해 줬다라고 한 것은 윤대진 검사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면 결과적으로 윤대진 검사가 형 변호사는 윤대진 검사가 직접 선임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친족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윤대진 검사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윤대진 검사의 이름을 끝끝내 윤석열 후보자는 밝히질 못했을까요? 윤대진 검사가 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왜 못할까요? 법률적 이전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동생 검사가 형 세무서장을 봐준 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사건 처리의 과정이라는 게 이 현직 세무서장이 어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도중에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해외에 도피를 해가지고 그걸 검거한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망갈 정도가 되면 뭔가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세간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경찰이 6번이나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전부 다 기각이 되고 마지막에 무혐의 처벌이 되니까 아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봐주는 사람이 했던 의혹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위에서 변호사 선임한 거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건 동생이 봐준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겠지만은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더 뭐랄까요 좀 해명이 곤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걱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은데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자에게 청문위원들이 소개를 했어 안 했어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자에게 이제 당시 윤대진 윤우진 서장에게 전 서장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내 소개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소개했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박문신 의원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괜히 윤대진 국장 얘기를 꺼냈다가는 소개를 해주는 게 윤대진 국장이었다. 당시 물론 과장입니다만. 그럼 이게 뭔가 복잡해져가지고 다시 추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본인에게 당시 소개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소개 안 했습니다. 근데 윤대진 국장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 안 한 걸 또 확증을 시키려고 한다? 그건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래서 윤대진 국장이 이게 안 했다고 보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내가 안 했다 기다를 얘기하고 말지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건 또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들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검찰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검찰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후배 검사의 친형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자가 임명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따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 중에라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윤석열 후보자 지금까지는 상당히 위증 논란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혹시라도 관련된 발언이 또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끝나기 전에 정치 오픈호 순서 끝나기 전에 한번 들려드리고요. 윤석열 후보자가 어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어제 인사청문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창훈 검사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연수원 동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알겠습니다. 내 식구 감싸주기 하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식구 감싸주기란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건 이 비정한 정치입니다. 윤석열이 수사를 해서가 아니고 이 비정한 정치, 검사들을 불법에 동원하고 그 불법에 동원된 검사가 다시 또 검사의 수사받게 만드는 이 비정하고 불법적인 정치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 정말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후배.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후배 검사였다. 같은 검사였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 변창훈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이 돼서 윤석열 후보자가 했던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결국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남성적이고 보수 기질이 다분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변창훈 검사의 이름이 나오니까는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경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우선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요. 배경 설명이라도 이런 것 다 해주셨지만은 이 재작년 11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이른바 국정원 적폐 수사,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요거를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던 변창훈 검사가 방해한 혐의 요거에 대한 조사를 받던 도중이었었는데 이제 구속 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건물에서 이제 투신해 가지고 이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그 상황,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들었던 데 보면 이제 변창훈 검사의 유가족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좀 본인도 착잡한 심정, 만감이 좀 교차하는 또 그런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런 부분을 보면 모든 공직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누구보다도 절친했던 내 같은 동료 공직자였지만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위치에서 상대방을 조사를 한다거나 감찰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정부가, 대통령이 얼마나 법에 따라서 적법한 업무만 하도록 지시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인치와 법치 사이에 있어서의 고민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사나 고 변창훈 검사나 그렇습니다. 검사로서는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병우 검사, 민정수석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집요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면 답변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같았으면은 아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그걸 보면서 아마 윤석열 지금 내정자가 갖고 있는 따뜻한 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변 검사가 그렇게 비극적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진짜 검찰총장이 되면 이러한 비극적인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가슴앓이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을 자기가 가슴앓이를 했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아주 치밀하고 나름 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무슨 뭐 피 묻은 손으로 뭐 검사를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거는 이런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극적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검찰 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말이죠. 네. 지금 한국당에 이제 우리 장재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전 이렇게 상을 몰고 간 게 한국당 아닙니까? 조금 논리 비약한다면, 아니 변창훈 검사란 분이 유능한 검사인데. 본의 아니게 검찰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국정원에 파견돼가지고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살로 연결된 하나의 동기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정원 댓글에 어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박근혜 정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자에게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비판하는 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게 있어요. 후보자에게.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자신들이 집권 세력으로서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좀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비판을 하고 추궁을 해야죠.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 변창훈 검사가 죽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당신 잘못 아니냐라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맞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아직도 탄핵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당은. 태블릿 여전히 지금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한국당 의원들 일부입니다만. 최찬원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거의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 영상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그게 넘어가요? 예, 난 좀. 박근혜 정권 해야지. 예. 그 사람 저 김기태 의원님 발언 끊었고 앞으로 발언하시고요.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여상규 의원이 저렇게 목소리를 잘 높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제는 여상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예. 있고요. 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 이름만 나오면은 조금 예민한 반응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지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의 어떤 뭐 나름대로 실정이다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명박근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 뭐랄까요 자기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 이것이 수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말이죠. 또 하나 어제 아까 위증 논란은 대단히 뭐 도덕성 검증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은 윤석열 후보자가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어제도 가만히 보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냐 수행하지 못할 것이냐를 검증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좀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질문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 미국 의회 청문회를 우리 의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야 모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무조건 청문회 그 대상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여당이라도 저렇게 100%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요. 정책 청문회로 갑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자질과 능력 검증이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지금 얘기한 다른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청문이 어디 있었어요? 오로지 다 이게 지금 우리 오늘도 모든 얘기가 자질과 능력 문제가 아니라 뭐 선임을 하는데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는 본질을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청문회 부분 속에서 좀 여야가 정말 각성을 해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좀 만들 수 있는 전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제요 생각보다 오전엔 뭐 자료 요구 가지고서 여야가 설전을 하고 뭐 저기 누굽니까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 뭐 이런 만났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사실 집중적으로 보면 저녁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정 다가오고 이러면서 말이죠
상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한국당도 많이 질문해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잘만 정착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보다 이른바 7대 의혹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죠. 윤석열 후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검찰의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제법 나왔던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늦게 결혼을 했고 또 재산이 뭐 많게 신고는 됐습니다만 대부분이 아내, 부인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대 의혹 얘기하셨는데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병역 관련한 뭐 본인이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은 거 오늘 신체 검사라도 다시 받아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의 안 나왔네요, 진짜. 그러고 일본 보니까. 자료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상했던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겠구나 했던 것들에 보면 이제 본인의 병역 문제 이 부분,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나머지는 이 처가 쪽 가족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전시업체를 하고 있는 아내의 어떤 뭐랄까요, 특혜 시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과거 장재인 의원이 얘기했던 그 장모의 사기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것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야당 쪽에서 이거는 윤석열 본인의 문제와는 좀 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빼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뭐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또는 그 다른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공수처 관련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개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변호사 후배 검사의 친형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어제 인사청문회 내내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기자와 전화통화에서는 내가 소개해 줬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윤석열 후보자는 사실은 그게 선임이 되지 않았다. 본질은 선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선임되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말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 도중에 옆에 있던 어떤 의원과 윤석열 후보자가 나눈 이야기 속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자의 진심이 담긴 발언이 녹취가 돼 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법조팀의 전영호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봤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저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수임의 소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대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그 녹취에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윤대진 검사가 했던 거고 내가 해서 선임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자막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리질 않았어요.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저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수임의 소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으셨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 이제 녹음 파일에 나온 얘기가 내가 사실 대진이가 윤대진 국장 그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요. 지금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내 사실 진심은 아니었다. 그렇게 전 들리는데요. 예. 저기 자막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넘쳤지만 저 핵심 되는 내용을 윤석열 후보자가 직접 어느 의원인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자막을 한번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김 교수님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처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적인 것보다는 다른 후배 검사의 형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 속에 하나의 단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추호도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금 이 녹취가 된 건 아마도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윤석열 후보자 주변에도 좀 마이크가 많이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질의와 답변이 아니고 잠깐 뭐 정회라든가 시간이 비어있는 틈에 이야기하는 게 아마 녹음이 돼서 저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박문신 의원은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취지로 얘기했다는 느낌으로 지금 들으셨어요? 윤대진 국장이 얘기했던 그 취지를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사실 검찰총장 후보자를 저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분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야당의 공격이 어떻다. 뭐 이렇게 뭐 강중약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다 사인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게 내부적으로 좀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서 비교적 그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일 때는 그 마이크에서 톤을 떼고 뒤쪽으로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거의 이제 물어보듯이 하는 형식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저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청문회가 아닌 자리에서 열려 있는 걸 안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거나 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프로그램 속에 짜여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저것이 저 프로그램에 짜여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건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진짜 하고 싶은 진심을 얘기한 건지 저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자가 앞으로 해명하게 될 근간 이거를 그 비공식적으로 저렇게 알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싶습니다. 보면 일단 정황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잠깐 정회가 돼 있는 틈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저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그 여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에게 사실은 대진이가 얘기한 대로 대진이가 다 한 거고요. 제가 기자에게 저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원래는 대진이 얘기한 대로 제가 수임은 안 했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라고 한 건데 자 정치 오프너 순서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자가 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지 녹취 파일이 공개된 다음에 윤석열 후보자가 왜 수임을 얘기했는지 윤석열 후보자의 속내가 담긴 조금 전에 그 발언을 저희 녹취가 된 건데요. 어제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여러분께 자막과 함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저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수임의 소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앞에 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그 녹취에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취지는 대진이가 했다. 대진이가 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대진을 뭐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가 수임, 소개, 그러니까 소개와 수임이라는 이 용어를 같은 뜻으로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오늘 좀 공식 입장을 좀 내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정치 오프너 순서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녹취된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을 여러분께 세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길게 갖긴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